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한일전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대회 최초로 3연패 달성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을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키르기스스탄과의 16강전은 5대1 대승으로 꺾고 중국과의 8강전 2대0 승리,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전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일본은 미얀마와의 16강전 7대0 대승, 그리고 북한과의 8강전 2대1 승리, 그리고 홍콩과의 준결승전 4대0 대승을 통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양 팀의 경기는 10월 7일 밤 9시 황룡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그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요. 초호화 멤버죠. 유럽에서 뛰는 선수만 하더라도 미트윌란의 이한범, 디나모 드레스덴의 박규현, 헨트의 홍현석,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그리고 파리 생제맹의 이강인까지 총 4명이 있고요. 그리고 성인 대표팀 경력 선수만 하더라도 무려 9명에 달합니다. 설영우가 현재 클린스만호에서 황태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박규현 선수도 클린스만호에 승선한 바가 있고요. 정우영과 백승호, 그리고 송민규, 이강인 같은 경우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도 승선을 했었고, 또 심지어 이강인 선수는 현재 클린스만호에서 중용받고 있고요. 홍현석 선수도 클린스만호에 승선을 했고, 조영욱 선수와 엄원상 선수도 성인 대표팀 출전 경험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16강 진출 과정을 놓고 보면요. 조별리그에서 쿠웨이트를 9대0으로 대파했고, 태국한테 4대0 대승, 바레인한테도 3대0 대승을 거뒀고요. 또 이제 토너먼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순조롭게 결승까지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은 총 25득점을 올리면서 대회 그 최다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그 아시안게임 참가국 중에는 유일하게 20골 이상을 득점하고 있고요. 최다골 2위인 일본이 17골로 한국보다 8골이 더 부족합니다. 즉 득점에 있어서 독보적인 성적을 올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실점도 2실점으로 대회 최소 실점 공동 2위입니다. 일본, 방글라데시와 함께 공동 2위인데 방글라데시는 조별리그에서 광탈을 했으니까 경기 수가 적으니까 그런 거고요. 최소 실점 팀이 이란인데요. 단 1실점을 허용했으나 이란 같은 경우는 8강전에서 홍콩한테 0대1로 패하면서 탈락을 했죠. 즉 일본, 대한민국보다는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의 강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점은 다양한 득점원에 있습니다. 무려 11명이 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이번 대회 참가국 중에 가장 많은 숫자의 득점원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 2선이 정말 화려합니다. 정우영 선수가 무려 7골을 넣고 있고요. 엄원상 선수도 2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쪼커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재준 선수도 2골 넣고 있고요. 송민규 선수도 1골, 고영준 선수도 1골을 넣으면서 이강인 선수를 제외한 2선 자원들이 전부 다 골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최전방 공격수인 조영욱이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백업 공격수, 유일한 타겟형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장신 공격수인 박지용 선수도 1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에서는 백승호 선수가 3골을 넣고 있고요. 홍현석 선수도 3골을 넣으면서 3선에서도 많은 골을 넣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프리킥 골이 많은 데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심지어 센터백인 이한범 선수와 이재일 선수도 1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정우영 선수가 7골로 독보적인 대회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득점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마란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미 탈락했으니까 더 이상 골을 추가할 수 없죠. 그 외에 조영욱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무려 7명의 선수들이 3골을 넣고 있는데요. 중국의 타오 선수 같은 경우는 탈락했으니까 더 이상 골을 추가할 수 없고, 조영욱과 백승호, 홍현석, 쇼타이노, 아유카와, 그리고 우치노 중에서 결승전에서 5골을 넣는 선수가 없다면은 정우영 선수의 득점왕은 확정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정우영 선수가 한두 골 더 추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대한민국의 강점은 바로 세트피스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황선홍 감독이 대회를 앞두고 세트피스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다라고 해요. 다양한 패턴의 세트피스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그냥 골 장면만 놓고 보면요. 쿠웨이트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백승호 선수가 44분경에 강력한 프리킥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이때도 박규현 선수가 찰듯하면서 지나가고 그러면서 상대를 현혹시킨 다음에 백승호 선수가 골을 넣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도 세트피스 골이 나왔었는데요. 홍현석 선수가 프리킥을 올린 거를 박지용 선수가 경합하면서 떨궈줬고 이를 이재익 선수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도 세트피스에서 골이 나왔는데요. 홍현석 선수가 길게 코너킥을 넘겨준 거를 반대편 측면에 있었던 정우현 선수가 받아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센터백인 이한범 선수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죠. 즉 센터백 두 골이 전부 다 프리킥 상황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과의 8강전에서도 홍현석 선수가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는데요. 이거는 원래 백승호 선수가 차려고 했으나 이제 홍현석 선수가 본인이 차겠다라고 해가지고 골을 넣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즈벡과의 준결승전에서도 선제골이 바로 이제 그 세트피스에서 나왔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이전에 그 세트피스를 처리했을 때 항상 길게 넘겨줬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길게 넘길 듯 하다가 살짝 내줬고 여기서 이제 그 홍현석 선수가 환상적인 전진 패스를 찔러줬죠. 엄원상 선수가 땅볼 크로스로 넘겼고 정우영 선수가 그대로 빈 골대에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다양한 세트피스 패턴을 통해서 골을 넣으면서 위기들을 타개해 나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매 경기 다른 선발 라인업에 있습니다. 즉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거의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왼쪽부터 쿠웨이트전, 태국전, 그리고 바레인 순으로 조별리그 경기가 나왔는데 전부 다 선발 라인업이 바뀌어 있죠. 교체 카드도 5장을 전부 다 활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 세 경기는 왼쪽부터 키르기스스탄과의 16강전, 그리고 중앙이 중국과의 8강전, 오른쪽이 이제 우즈벡과의 준결승전인데 역시나 전부 다 선발 명단이 바뀌어 있고 또 이제 그 교체 카드도 5장을 다 활용했죠. 대회 이전에 대한민국의 베스트 11이라고 많이들 예상했었던 라인업이 우즈벡과의 준결승전에서 처음으로 가동됐었습니다. 조영욱 최전방 공격수에 이강인 중앙 공미에 좌우 윙에 정우영과 엄원상,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들의 백승호와 홍현석, 좌우 풀백의 설영우와 황재현, 그리고 중앙 수비의 박진섭과 이한범, 그리고 골키퍼의 이광현 골키퍼가 나온 건데요. 이렇듯 매 경기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선수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체력을 비축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일하게 서드키퍼인 김정훈 골키퍼만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출전을 했고 심지어 출전 시간이 4번째로 적은 송민규 선수도 4경기에 출전했고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 때 부상으로 좀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 최종전에서야 이제 팀에 뒤늦게 합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4경기에 출전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대표팀에서 가장 네임드이고 에이스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이 5번째로 적습니다. 박지웅 선수조차도 무려 3경기에 선발 출전하면서 199분 출전 시간을 기록을 한 거죠. 다만 이제 그 대한민국 대표팀의 단점은 상대의 압박 시에 미스가 나오는 부분에 있습니다. 특히 우즈벡과의 경기에서 상대가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넣었다 보니까 롱패스가 비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공격이 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드러냈었는데요. 이거는 키르기스스탄과의 16강전에서 홍현석 선수가 이제 패스를 백승호 선수한테 줬는데 백승호 선수가 여기서 상대 등진 상태에서 볼을 키핑을 하다가 알리글로프한테 가로채기를 당했죠. 그러면서 알리글로프가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상대 압박에서 조금은 백패스를 주고받다가 발생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중국전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실점으로 허용된 건 아니지만은 백승호 선수의 백패스를 이제 탄룽이 가로채가지고 패스를 내줬고 타오찬룽이 크로스를 올린 거를 다이웨이준이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대를 맞고 나왔었죠. 상대 압박에서 그 백승호 선수의 백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발생했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오른쪽 윙 주전으로 이제 평가받았던 엄원상 선수가 이제 우즈베크하고의 경기에서 유다셰프의 거친 태클에 부상을 당하면서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 윙에 어떤 선수를 내보내야 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엄원상 선수의 백업은 안재준 선수입니다. 즉 안재준 선수가 뭐 오른쪽 윙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상대가 일본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안재준 선수가 굉장히 파워도 넘치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피지컬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볼 다루는 기술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볼 점유율에 굉장히 강점이 있잖아요. 그 패스 플레이에 능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주도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우즈벡하고의 경기에서 후방 빌드업에서 조금 문제를 드러냈던 한국 대표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홍현석 선수가 백승호 선수의 파트너로 나올 시에 백승호 선수한테 너무 수비적인 과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거기서 이제 실수들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도리어 이제 그 정호연 선수가 후반에 교체 투입됐을 때 백승호 선수도 그런 미스들이 조금 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승호 선수의 전진 패스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강인 선수를 성인 대표팀과 이제 파리 생제맹에서도 오른쪽 윙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윙으로 내세우고 홍현석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면서 정호연 선수를 백승호 선수의 파트너로 내세우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마치 미드필더가 백승호, 정호연 그리고 또 이제 홍현석까지 3미들로 구성이 되면서 이강인까지 빌드업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지고 패스 플레이도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황선홍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안재준이 나온다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전술적인 이점은 있긴 합니다.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는 피지컬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으니까 안재준 선수가 거기서 이제 괴롭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주전이 조금은 경합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설영우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죠. 하지만은 왼쪽 풀백으로 박규현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설영우 선수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풀백이니까요. 그러면은 뭐 설영우가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하면서 박규현이 왼쪽 풀백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번 대회에선 황재원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황재원 오른쪽에 그리고 설영우 왼쪽 아니면 박규현 왼쪽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박규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중국전에 상당히 이제 터프한 플레이로 좋은 활약을 펼쳤죠. 왼발잡이 풀백이니까 그런 점들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본 대표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는 대학생 선수가 무려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 박스를 친 선수들이 대학생 선수들인데 다만 이제 일본의 대학생 선수들은 절대 그냥 일반적인 대학생 선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선수들은 J리그와 이제 연계되어 있는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J리그 선수들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에도 미토마가 대학생 소속으로 아시안게임에 나왔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미토마는 주전도 아니었어요. 교체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토마는 브라이턴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죠. 즉 일본의 대학생 선수들은 일반적인 대학생 선수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브라질에서 마초카 선수가 뛰고 있죠. 다만 이제 뭐 그렇게 유명한 팀은 아닙니다. 노보리존 티누라고 그렇게 유명한 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파는 딱 한 명 있습니다. 브레멘 2군에서 사토 케인 선수가 뛰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일본 대표팀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를 단 2경기만 치렀습니다. 이게 그 캄보디아가 대회 불참을 하면서 그러면서 3개 팀으로 조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즉 한국 대표팀보다 한 경기를 덜 뛴 만큼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이브된 부분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은 뭐 카타르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팔레스타인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는
약간 한 명씩 퇴장이 나오는 그런 경기 끝에 1대0 신승을 거뒀고, 미얀마와의 16강전에서 7대0 대승, 그리고 북한과의 8강전에서 다소 고전을 했으나 그가 북한의 압박에 고전을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다소 미심쩍은 페널티킥 판정 덕에 2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홍콩과의 준결승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8강전과 준결승전에 뭐 3명 빼고는 전원 교체 카드를 활용을 했을 정도로 야치다와 바바 그리고 후지타 골키퍼만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죠. 이런 만큼 체력은 상당히 세이브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홍콩과의 경기에서 4골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먼저 23분경에 히노쇼타의 프리킥이 수비 맞고 흐른 거를 아유카와가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55분경에 히노쇼타가 문전 우측을 돌파한 이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었고요. 74분경에 코미유타가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가로채기를 성공시킨 후에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으로 쐐기골을 넣었고요. 86분경에 히노쇼타가 문전 좌측에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마지막 골을 넣었습니다. 히노쇼타 같은 경우는 2골을 넣었고 선제골에도 기점 역할을 담당을 하면서 3골에 관여하는 그런 괴력을 과시했는데요. 실제 그 일본에서 가장 많은 출전수를 기록한 선수가 센터백인 바바로 396분을 뛰었는데요. 5경기를 소화를 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한 선수인 바바조차 390분대면은 상당히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 걸 확인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무려 9명의 선수들이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는 적지만은 한국보다는 한 경기를 덜 치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죠. 즉 득점원이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센터백인 야마사키도 한 골을 넣었고 공격 자원들의 다만 이제 골이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결승전 일본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치노 최전방 공격수에 쇼타 공미의 좌우 윙에는 사토와 마츠무라가 설 걸로 보이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는 야치다와 마츠오카가 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좌우 풀백은 요시다와 오쿠다, 그리고 중앙 수비는 바바와 야마사키, 그리고 골문은 후지타 골키퍼가 지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과 일본 23세 이하 대표팀의 역대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따지면은 17전 7승 4무 6패로 한국이 1승 더 많을 뿐입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 4경기 2승 2패 포함해가지고 12경기에서 4승 4무 4패로 팽팽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서는 한국이 항상 이겼습니다. 1992년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는 한국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고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도 한국이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 3, 4위전에서 박주영 선수와 구자철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해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었고요. 또 이제 그 2014년 아시안 게임 8강전에서 장현수 선수의 골로 한국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지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결승전에서 이승우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었습니다. 지난 2번의 금메달에 전부 다 일본을 꺾고 획득을 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현재 금메달 5회로 최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란이 4회 금메달을 획득을 했는데요. 일본은 금메달 단 한 번이 전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2014년과 2018년에 연달아서 금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대회 2연패 같은 경우는 과거 대만이 1954년과 58년에 2연패를 달성했었고요. 또 이제 이란이 1972년과 76년에 2연패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즉 3연패는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최초 3연패라는 금자탑까지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해당 경기가 끝나면은 분석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